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은 살아가다 보면 가끔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발견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이 무기력이라는 게 마치 늪과 같아서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게 빠져가는 것만 같고 말이죠. 어느 날 SNS에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게시물을 본 적이 있었는데 딱 내 얘기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실천으로 잘 옮기지 못해요. 그 이유는 바로 무기력함 때문에. 오늘 읽어드릴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봤을 때 딱 나다. 이 책은 무조건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유튜브 글토크 채널을 운영 중이신 양경민 작가님의 무기력하지만 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무기력의 계절을 잘 보내고 다시 삶의 봄 같은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작가님 특유의 따뜻하고 담백한 필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삶에서 무기력은 시시때때로 찾아오죠. 그러나 무기력은 잘못이 아닙니다. 무기력은 어쩌면 내 삶이 그토록 애틋하다는 다른 말일 수도 있어요. 잘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다면 찾아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무기력이 바람처럼 지나가도록 삶에 오래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은 무기력한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삶의 소소한 생각과 행동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길 권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다독이고 다짐하는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어느새 무기력에서 한 발 빠져나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책에는 직접 쓰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 방어력 높이기란 챕터가 수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책을 통해 무기력에서 함께 벗어나 보도록 해요.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갈 준비 중이다. 스스로 망가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다. 단지 상황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게으른 사람인 것 같은데 그걸 알면서도 마음속 의지는 좀처럼 싹트지 않는다. 이 순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만큼은 나를 확실히 믿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다. 우린 지금껏 많은 사람을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 관대함을 보여주지 않고 세상의 잣대들에 맞춰 왜 부족한지만 신경 써왔다. 그렇게 나의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려왔던 거다. 변화의 시기는 불현듯 찾아온다. 그러니 밀어붙이지 말자. 벼랑 끝에서 한 발 한 발 빠져나오려고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있을 자신을 이제 더는 밀어붙여선 안 된다. 기다려주자. 멈춰 있음이 아니라 나아갈 준비 중임을. 이 시기가 곧 지나갈 것임을 믿고 천천히 지켜봐 주면 된다. 파리시의 표어 중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고 한다. 파도에 흔들리지만 가라앉지 않는다. 그리고 내 건강한 마음이 찾아오면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자. 나만큼은 확실히 나를 꼭 믿고 기다려주는 거다. 순간의 설렘들을 채우다 보면 먹고 살 수 있는 일은 하기 싫고 좋아하는 일은 돈이 안 될 때, 또는 문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잠깐의 행복은 줄지언정 내 인생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이 순간엔 나도 모르게 멈칫하게 된다. 그리고 한번 잘해보려고 했던 굳은 다짐이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되어버린다.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일에 갇혀버린 노예가 된 기분이 든다. 그때부터였을까?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내게 새롭게 다가왔다. 반드시 성공해야 해. 부족하지 않게 돈을 벌어야 해. 하는 무거운 다짐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현재에 집중하라라는 말. 무엇을 꼭 해내야 해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해보자 하는 거다. 그것이 나를 즐겁고 설레게 한다면 그거면 된다. 인생은 순간순간의 설렘들로 채워가도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만끽하다 보면 어느새 삶이 나를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줄 테니까. 소박하지만 소중하게. 오늘도 카르페 디엠. 마음에도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 무기력이 찾아올 때마다 참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겨내려 노력한다. 나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내고 그게 도움이 되면 곧잘 무기력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무기력이 올 때마다 번번이 극복해내기란 쉽지 않다는 거다. 어느 날은 물 마시기도 귀찮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또 어떤 날은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며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태까지 다다른다. 이런 시기를 극복하려면 꽤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지 모른다. 한때 밀려오는 무기력에 통째로 휩쓸리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 때가 있었다. 심한 날이면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만큼 답답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이 왔다. 평소 같았으면 무기력한 내 일상의 한심에 약속을 나가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어 나가지 않았을 텐데, 진짜 몇 없는 친한 친구의 부탁이라 잠시 나갔다 오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의 대화가 멈추지 않았다. 무작정 코인 노래방에도 들러 노래를 쉴 새 없이 불렀더니 어느새 그 어떤 고민도 없는 상태로 빠져버렸다. 그렇게 온몸이 녹초가 된 상태로 집에 들어와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와는 완전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 있다. 마치 몸속에 있던 불순물이 필터에 걸러지듯 마음과 정신이 아주 투명하고 맑아진 것이다. 그때 느꼈다. 무기력의 원인이 힘든 상황이나 감정 문제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컨디션 조절만으로도 못되고 힘든 감정이 단숨에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조절에 가장 적합한 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었다.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막는 것은 안타깝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우리가 실천하지 않을 뿐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마음의 불순물이 빠져나갈 배출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배출 시간을 정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 답답한 감정들이 쌓여 막혀버리기 전에 미리미리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행동이 결국 무기력을 약한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닐까? 컨디션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기력이 강해지지 않도록 삶에도 환기와 정화는 꼭 필요하다. 비교하지 말자. 어차피 주연은 나니까. 우린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때때로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사람의 욕심이 참 신기한 게 자신이 부러워했던 사람의 위치까지 힘들게 올라섰다 해도 금방 또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보며 부러워한다는 거다. 사실 처음부터 비교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 지금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아닌지는 당사자만 알 수 있으니까. 행복도 불행도 오직 각자의 몫일 뿐이다. 나의 질투가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의 불행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왜 자꾸만 잊는 걸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나만이 할 수 있고 나이기에 가능한 삶, 그게 진짜 성공이고 행복이지 않을까? 내 세상의 주연은 나인데 왜 굳이 조연의 삶을 쫓으려 하는 걸까? 누군가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그만 바라보고 시선을 돌려 나만의 하이라이트를 찾아가자. 해야 할 것이 아닌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머릿속엔 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로 쌓여 있는데 정작 내 몸은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상황일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고 마음만 불안하고 급해졌다. 하루의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낭비하니 무기력만 나를 반겨왔다. 사실 이럴 땐 지금 나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를 떠올려보고 그것에 집중하면 그만이었다. 평소엔 그러면 어느 정도 불안했던 마음이 잡혔는데 이번엔 조금 달랐다. 우선으로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움직여봐도 무기력이 떨쳐지지 않았다. 이상했다. 뭐가 문제였을까? 문제를 파악하려 천천히 하루의 패턴을 되돌아보았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들을 천천히 복기하다 보니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 보였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건 다름 아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다. 지금껏 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에만 집착했지 정작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다. 투두 리스트가 아닌 not 투두 리스트가 필요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시간, 식사 후 TV를 보거나 인스타그램 피드에 빠져드는 시간,
마음먹고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려다 쇼핑이나 유튜브 시청에 허비하는 시간, 이것들을 제외하고도 허투루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도 많았다. 하루에 쏟을 수 있는 집중력은 정해져 있는데 해야 할 일이 아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땐 원하는 텐션이 나오지 못했던 거다.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에서 조금씩 탈출해야 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체크해 나가며 천천히 줄여가야 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습관은 일어나서 바로 양치하는 습관부터 잡아가면 된다. 식사 후 TV를 보고 인스타그램 피드에 빠지는 습관은 집에 장애물이 많다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마음먹고 업무를 하려다 쇼핑이나 유튜브 시청에 시간을 허비하는 습관 또한 우리가 하루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무한대가 아님을 기억하면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다. 오늘 내가 생각한 우선순위의 정의를 조금만 틀어보자. 해야 할 일이 아닌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줄이는 날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루에 내가 쓸 수 있는 집중력의 에너지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다 보면 무기력했던 마음이 조금씩 잡혀가며 내가 해야 할 일들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테니까. 해야 할 것이 아닌 하지 말아야 할 것에도 때론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되면 한다. 하면 된다.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생각이 아무런 결론 없이 그저 고민으로 끝날 때가 많다. 그럴 때면 그냥 올리지 말까? 하는 타협의 속삭임이 나를 유혹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일 또한 생긴다. 하지만 내가 원한 결과가 아니었기에 좌절감만 더 크게 다가올 뿐 마음은 오히려 좋지 않았다. 몇 번의 경험 후 이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할 때면 미리 안 될 상황을 계산하거나 이해하려 들지 않으려 노력한다. 시간이 되고 상황이 맞춰진다면 일단 그냥 해보는 거다. 잘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자신감은 절반으로 떨어지기에 최대한 되면 한다. 그리고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밀어붙여 본다. 고민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안다. 무엇이라도 시작해야만 어떤 결과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지 않아도 될 핑계부터 찾으려 한 건 아닐까? 의욕이 없고 시간이 없고 돈이 없다. 이런 핑계의 뒤에 언제까지고 숨을 수는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단 해보자. 해보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거니까. 고민과 생각은 허상만을 남길 확률이 높다. 하지만 행동은 결국 삶에 기록될 것이다. 쫓기는 삶. 예전에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아 고민이었는데 요즘은 하고 싶은 것이 도통 떠오르지 않아 두려울 때가 있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고민만 하고 쫓기듯 살아야 하는 걸까? 혹시 이러다 나만 도태되고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겁도 났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은 이런 고민과 불안의 끝에는 늘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사실이다. 4년 전 퇴사를 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했을 때 내 몸의 면역이라는 면역은 다 떨어져 급기야 원형 탈모까지 생겼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리하면 할수록
상태는 악화됐기에 도저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집에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나를 이끈 방향이 있다. 바로 생각지도 못하게 20만 유튜버가 되게 했으며 작가라는 나의 간절한 꿈도 이루게 한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하다 보면 비로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가 많다. 쫓기는 삶, 아주 고약하고 버거운 시기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 어려움 끝에 새로운 변화를 향한 시동이 걸릴지 모른다. 오히려 좋다. 현재 쫓기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조만간 당신 삶에 큰 변곡점이 만들어질 테니, 그리고 무엇보다 잘 되기 일보 직전의 상태인 것이니. 지금 당장 멀어져야 하는 사람. 너무 늦지 않게 멀어져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첫째, 자기를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기본적으로 남을 자기 밑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만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너 안 바쁘잖아. 너 친구 없잖아. 라는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기도 하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약속이 자기중심적이며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바쁘다는 핑계를 댄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탓을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 늘 자기 책임을 회피하며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유형이다. 예를 들면 약속에 늦었다고 하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미안하다며 사과부터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유형은 핑계부터 대기 시작한다. 왜 이렇게 시간을 어정쩡하게 잡았냐? 장소를 왜 이리 먼 곳으로 정했냐며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끝까지 회피하려 든다. 이런 사람과 계속 지내다간 아마도 가스라이팅의 곤욕을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셋째,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사실 이 유형을 가장 1순위로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만큼 주변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 아픈 일이 생겨 우울한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란 그냥 삶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지금 내가 무언가 도전을 하려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은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조건 안 돼라고 말하면서 안 되는 이유만 수십 가지를 댄다. 그러고는 너는 못할 것 같다라며 계속 나의 목표를 깎아내린다. 가끔 이들의 말이 조언 아닐까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언은 들었을 때 나를 깨우쳐주는 말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트집은 깨우쳐주기는커녕 상대의 자존감까지 깎아내리면서 의욕을 떨어뜨린다. 당신의 삶을 응원하기보다 매번 딴지 거는 사람이 있다면 진지하게 그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 모든 유형을 나는 당장 멀어져야 할 사람들이라 말한다. 물론 처음부터 사람을 신중하게 만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람을 가려 만나는 게 쉽지 않고 처음부터 잘 알기 어려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좋은 관계인지 나쁜 관계인지를 최대한 빨리 알아차리고 잘 빠져나오는 것이다. 완벽한 나, 완벽한 너도 없겠지만 적어도 나를 망치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피해야 하지 않을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갈 준비 중이다. 스스로 망가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다. 단지 상황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게으른 사람인 것 같은데 그걸 알면서도 마음속 의지는 좀처럼 싹트지 않는다. 이 순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만큼은 나를 확실히 믿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다. 우린 지금껏 많은 사람을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 관대함을 보여주지 않고 세상의 잣대들에 맞춰 왜 부족한지만 신경 써왔다. 그렇게 나의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려왔던 거다. 변화의 시기는 불현듯 찾아온다. 그러니 밀어붙이지 말자. 벼랑 끝에서 한 발 한 발 빠져나오려고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있을 자신을 이제 더는 밀어붙여선 안 된다. 기다려주자. 멈춰 있음이 아니라 나아갈 준비 중임을. 이 시기가 곧 지나갈 것임을 믿고 천천히 지켜봐주면 된다. 파리시의 표어 중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고 한다. 파도에 흔들리지만 가라앉지 않는다. 그리고 내 건강한 마음이 찾아오면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자. 나만큼은 확실히 나를 꼭 믿고 기다려주는 거다. 순간의 설렘들을 채우다 보면 먹고 살 수 있는 일은 하기 싫고 좋아하는 일은 돈이 안 될 때, 또는 문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잠깐의 행복은 줄지언정 내 인생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이 순간엔 나도 모르게 멈칫하게 된다. 그리고 한번 잘해보려고 했던 굳은 다짐이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되어버린다.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일에 갇혀버린 노예가 된 기분이 든다. 그때부터였을까?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내게 새롭게 다가왔다. 반드시 성공해야 해. 부족하지 않게 돈을 벌어야 해. 하는 무거운 다짐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현재에 집중하라라는 말. 무엇을 꼭 해내야 해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해보자 하는 거다. 그것이 나를 즐겁고 설레게 한다면 그거면 된다. 인생은 순간순간의 설렘들로 채워가도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만끽하다 보면 어느새 삶이 나를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줄 테니까. 소박하지만 소중하게. 오늘도 카르페 디엠. 마음에도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 무기력이 찾아올 때마다 참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겨내려 노력한다. 나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내고 그게 도움이 되면 곧잘 무기력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무기력이 올 때마다 번번이 극복해내기란 쉽지 않다는 거다. 어느 날은 물 마시기도 귀찮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또 어떤 날은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며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태까지 다다른다. 이런 시기를 극복하려면 꽤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지 모른다. 한때 밀려오는 무기력에 통째로 휩쓸리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 때가 있었다. 심한 날이면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만큼 답답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이 왔다. 평소 같았으면 무기력한 내 일상의 한심에 약속을 나가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어 나가지 않았을 텐데 진짜 몇 없는 친한 친구의 부탁이라 잠시 나갔다 오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의 대화가 멈추지 않았다. 무작정 코인 노래방에도 들러 노래를 쉴 새 없이 불렀더니 어느새 그 어떤 고민도 없는 상태로 빠져버렸다. 그렇게 온몸이 녹초가 된 상태로 집에 들어와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불과 몇 시간 전의 나와는 완전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 있다. 마치 몸속에 있던 불순물이 필터에 걸러지듯 마음과 정신이 아주 투명하고 맑아진 것이다. 그때 느꼈다. 무기력의 원인이 힘든 상황이나 감정 문제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컨디션 조절만으로도 못되고 힘든 감정이 단숨에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조절에 가장 적합한 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었다.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막는 것은 안타깝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우리가 실천하지 않을 뿐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마음의 불순물이 빠져나갈 배출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배출 시간을 정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 답답한 감정들이 쌓여 막혀버리기 전에 미리미리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행동이 결국 무기력을 약한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닐까? 컨디션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기력이 강해지지 않도록 삶에도 환기와 정화는 꼭 필요하다. 비교하지 말자. 어차피 주연은 나니까. 우린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때때로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사람의 욕심이 참 신기한 게 자신이 부러워했던 사람의 위치까지 힘들게 올라섰다 해도 금방 또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보며 부러워한다는 거다. 사실 처음부터 비교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 지금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아닌지는 당사자만 알 수 있으니까. 행복도 불행도 오직 각자의 몫일 뿐이다. 나의 질투가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의 불행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왜 자꾸만 잊는 걸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행복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나만이 할 수 있고 나이기에 가능한 삶, 그게 진짜 성공이고 행복이지 않을까? 내 세상의 주연은 나인데 왜 굳이 조연의 삶을 쫓으려 하는 걸까? 누군가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그만 바라보고 시선을 돌려 나만의 하이라이트를 찾아가자.
해야 할 것이 아닌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머릿속엔 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로 쌓여 있는데 정작 내 몸은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상황일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고 마음만 불안하고 급해졌다. 하루의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낭비하니 무기력만 나를 반겨왔다. 사실 이럴 땐 지금 나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를 떠올려보고 그것에 집중하면 그만이었다. 평소엔 그러면 어느 정도 불안했던 마음이 잡혔는데 이번엔 조금 달랐다. 우선으로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움직여봐도 무기력이 떨쳐지지 않았다. 이상했다. 뭐가 문제였을까? 문제를 파악하려 천천히 하루의 패턴을 되돌아보았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들을 천천히 복기하다 보니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 보였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건 다름 아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다. 지금껏 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에만 집착했지 정작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다. 투두 리스트가 아닌 not 투두 리스트가 필요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시간, 식사 후 TV를 보거나 인스타그램 피드에 빠져드는 시간, 마음먹고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려다 쇼핑이나 유튜브 시청에 허비하는 시간, 이것들을 제외하고도 허투루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도 많았다. 하루에 쏟을 수 있는 집중력은 정해져 있는데 해야 할 일이 아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땐 원하는 텐션이 나오지 못했던 거다.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에서 조금씩 탈출해야 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체크해 나가며 천천히 줄여가야 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습관은 일어나서 바로 양치하는 습관부터 잡아가면 된다. 식사 후 TV를 보고 인스타그램 피드에 빠지는 습관은 집에 장애물이 많다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마음먹고 업무를 하려다 쇼핑이나 유튜브 시청에 시간을 허비하는 습관 또한 우리가 하루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무한대가 아님을 기억하면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다. 오늘 내가 생각한 우선순위의 정의를 조금만 틀어보자. 해야 할 일이 아닌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줄이는 날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루에 내가 쓸 수 있는 집중력의 에너지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다 보면 무기력했던 마음이 조금씩 잡혀가며 내가 해야 할 일들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테니까. 해야 할 것이 아닌 하지 말아야 할 것에도 때론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되면 한다, 하면 된다.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생각이 아무런 결론 없이 그저 고민으로 끝날 때가 많다. 그럴 때면 그냥 올리지 말까 하는 타협의 속삭임이 나를 유혹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일 또한 생긴다. 하지만 내가 원한 결과가 아니었기에 좌절감만 더 크게 다가올 뿐 마음은 오히려 좋지 않았다. 몇 번의 경험 후 이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할 때면 미리 안 될 상황을 계산하거나 이해하려 들지 않으려 노력한다. 시간이 되고 상황이 맞춰진다면 일단 그냥 해보는 거다. 잘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자신감은 절반으로 떨어지기에 최대한 되면 한다, 그리고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밀어붙여본다. 고민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안다. 무엇이라도 시작해야만 어떤 결과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지 않아도 될 핑계부터 찾으려 한 건 아닐까. 의욕이 없고 시간이 없고 돈이 없다. 이런 핑계의 뒤에 언제까지고 숨을 수는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단 해보자. 해보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거니까. 고민과 생각은 허상만을 남길 확률이 높다. 하지만 행동은 결국 삶에 기록될 것이다. 쫓기는 삶. 예전에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아 고민이었는데 요즘은 하고 싶은 것이 도통 떠오르지 않아 두려울 때가 있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고민만 하고 쫓기듯 살아야 하는 걸까? 혹시 이러다 나만 도태되고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겁도 났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은 이런 고민과 불안의 끝에는 늘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사실이다. 4년 전 퇴사를 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했을 때 내 몸의 면역이라는 면역은 다 떨어져 급기야 원형 탈모까지 생겼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리하면 할수록 상태는 악화됐기에 도저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집에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나를 이끈 방향이 있다. 바로 생각지도 못하게 20만 유튜버가 되게 했으며 작가라는 나의 간절한 꿈도 이루게 한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하다 보면 비로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가 많다. 쫓기는 삶, 아주 고약하고 버거운 시기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 어려움 끝에 새로운 변화를 향한 시동이 걸릴지 모른다. 오히려 좋다. 현재 쫓기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조만간 당신 삶에 큰 변곡점이 만들어질 테니, 그리고 무엇보다 잘 되기 일보 직전의 상태인 것이니. 지금 당장 멀어져야 하는 사람. 너무 늦지 않게 멀어져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첫째, 자기를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기본적으로 남을 자기 밑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만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너 안 바쁘잖아. 너 친구 없잖아. 라는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기도 하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약속이 자기중심적이며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바쁘다는 핑계를 댄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탓을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 늘 자기 책임을 회피하며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유형이다. 예를 들면 약속에 늦었다고 하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미안하다며 사과부터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유형은 핑계부터 대기 시작한다. 왜 이렇게 시간을 어정쩡하게 잡았냐, 장소를 왜 이리 먼 곳으로 정했냐며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끝까지 회피하려 든다. 이런 사람과 계속 지내다간 아마도 가스라이팅의 곤욕을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셋째,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사실 이 유형을 가장 1순위로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만큼 주변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 아픈 일이 생겨 우울한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란 그냥 삶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지금 내가 무언가 도전을 하려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은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조건 안 돼라고 말하면서 안 되는 이유만 수십 가지를 댄다. 그러고는 너는 못할 것 같다라며 계속 나의 목표를 깎아내린다. 가끔 이들의 말이 조언 아닐까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언은 들었을 때 나를 깨우쳐주는 말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트집은 깨우쳐주기는커녕 상대의 자존감까지 깎아내리면서 의욕을 떨어뜨린다. 당신의 삶을 응원하기보다 매번 딴지 거는 사람이 있다면 진지하게 그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 모든 유형을 나는 당장 멀어져야 할 사람들이라 말한다. 물론 처음부터 사람을 신중하게 만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람을 가려 만나는 게 쉽지 않고 처음부터 잘 알기 어려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좋은 관계인지 나쁜 관계인지를 최대한 빨리 알아차리고 잘 빠져나오는 것이다. 완벽한 나, 완벽한 너도 없겠지만 적어도 나를 망치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피해야 하지 않을까?